오늘도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는 당신. 스펙 없고 경험 없다고 포기부터 하는 당신. 여기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이 있습니다.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꿰뚫고 계신 헤드헌팅 기업의 전문 대표님이십니다. 최현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리앤 스카우트라는 헤드헌팅 회사의 대표로 있는 최원석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만나봐야겠죠? 네.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네, 온라인 영업부 지원자의 프로필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성분이시고요. 네. 취미가 캘리그라피, 영화 감상, 야구 응원이네요. 좋습니다. 네. 전공은 경제학과고요. 학점이 높아요. 3.9. 높네요. 거의 4.0에 가까운 성적이고요. 대단합니다. 네. 토익은 835점. 네. 그리고 자격증은 회계관리 1급이 있고요. 재경관리사, 유통관리사 2급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력, 쿠팡 토이팀에서 3개월을 근무했네요. 3개월 좀 짧지 않나 싶은데. 그러게요. 네. 조금 짧은 것 같은데. 또. 삼성 웰스토리 온라인 사업부 10개월을 근무했고요. 이건 또 꽤 했네요. 네, 네. 예. 그리고 대내외 활동은 네. 한국경제포럼 ESL 12기, 네. 그리고 커피 동아리 활동을 했네요. 그리고 또 카페 이탈리아 서포터즈를 했는데 이야. 온오프라인으로 홍보대사 및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네요. 아주 그냥 SNS까지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아주 준비된 친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보면은 경제학과 졸업도 했고요. 네. 학점도 3.9면 나쁘지 않고 네. 또 자격증도 3개나 취득을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동아리 활동도 좀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 이제 쿠팡이나 또 삼성 웰스토리 같은 데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이 대학 생활을 정말 충실하게 보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 제일 주목하셨나요? 다양한 경험을 좀 해줬는데 네. 그 좀 위험해요. 이게 왜요? 지금 궁금한 게 쿠팡 토이팀에서 3개월. 네. 이게 만약에 정규로 입사했는데 그만두셨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턴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그렇죠. 근데 해봤는데. 인턴이면 보통 인턴십이라고 쓰는데 뭔가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까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웰스토리에서도 10개월. 1년을 못 채웠어요. 예, 그럼 뭘까요? 이 부분이 되게 좀 조명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인턴이나 계약직이면은 굉장히 큰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라 정식으로 입사를 했는데 사표를 냈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될 예, 안 쓰는 게 정도군요. 낫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온라인 영업부라 하면은 전 잘 뭔지 몰라서 그런데 어떤 부서나 어떤 업무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업마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네네. 쉽게 설명하자면은 네네. 말 그대로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수익 창출 행위에 대한 모든 것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케팅이죠. 그러니까 네. 기업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뭐 SNS 쪽도 운영하고 네. 총괄하고 뭐 고객 상담에서 게시판에서 답도 달고 모든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모든 수익 창출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네네. 온라인 영업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 온라인 영업부에서 좀 각광을 받으려면 어떤 점이 필요할지 궁금한데요. 저는 한번 프로필을 보니까 예. 커피 업체 블로그를 운영한 게 있는 게 좀 그렇죠, 그렇죠.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멘토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확히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이 기업에 인더스트리가 있는데 산업 분야에서 핸들링하는 아이템과 연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EXR이라는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인데 네. 그쪽에 입사를 하면서 온라인 마케팅 파트 입사하는데 커피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했다. 그럼 뭐 소비자를 끄는 방법이나 이렇게 뭐 인기를 얻었다 이런 경험은 되는데 네.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면접 때 이분을 한번 심도 있게 좀 이따 할 텐데 네. 제가 많이 집중적으로 태클을 걸고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취미를 보면은 캘리그라피, 영화 네. 감상, 야구 응원입니다. 다방면에 좀 관심이 많은 친구 같은데 일단은 그러게요. 그 상사가 네. 야구에 관심이 많으면 이것 그렇죠. 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지 그거는 않을까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어떠세요? 캘리그라피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이거 이렇게 네, 하는 거 글씨 아니에요? 이쁘게 그렇죠. 쓰는 거. 그리고 이제 영화 감상은 당연히 아시겠고 네네. 네. 야구 응원도 아시겠고 이게 세 가지를 네. 보면은 노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좋게 근데도 학점 관리도 잘하신 거잖아요. 학점 관리를 잘했다고 볼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또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면접 때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자신감도 많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미지가 사진을 이제 보지 못했지만 굉장히 괜찮으신 이미지의 분 같아요.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여성분이시잖아요. 네. 이제 남녀공학도 다니셨고 그래서 네.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뛰어날 것 같은데 뭐 아니면 돕니다. 뭐 아니면 돼요? 예. 잦은 이직자가 될 수도 있고 네. 쉽게 질리는 성격일 수도 있어서 이제 3개월, 10개월 그
그것만 자꾸 생각이 나요, 제가. 집착을 하게 되네요.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자들의 취미는 축구나 등산 같이 활동적이지는 않아요. 네. 여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취미나 특기를 좀 어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솔직히 해야 돼요. 그 취미가 네. 어떤 분은 오목이었던 분이 있었거든요. 어머. 네. 저 너무 근데 좋아해요. 면접 때 집중 질문을 받았어요. 네. 실제로 왜 네. 오목인지, 네. 바둑은 둘 줄 아는지. 네. 그래서 뭐 이런 취미가 어필이 된다. 뭐 이런 특기가 점수를 높인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고요. 그렇죠. 실제로 뭐 재미있는 취미를 만들어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솔직하게 취미를 어필하고 그 취미가 항상 얘기하는 직무에 연관이 되게끔 이끄는 능력. 예, 그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뭐 취미나 특기를 그 튀는 내용으로 쓴다고 좀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친구들 고민 상담, 별명 짓기, 연애 상담 이런 내용을 쓰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네. 이런 내용을 쓰면 이제 서류 전형에서 좀 통과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아,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전혀 안 돼요. 불가죠. 전혀. 예. 서류 전형에서 그러니까 면접 때는 어필을 재밌게 할 수 있는데 네. 그쵸. 서류 전형에서는 제가 항상 그쵸. 알고 있는 예, 철학이 통과를 할 수는 그쵸. 없는 거죠, 글로 이걸로. 어떻게 해서 통과가 된다 그건 예. 아니기 때문에 예. 면접 때 이런 건 좀 대비를 해라. 네. 자기소개서에서는 솔직하게 취미나 특기를 쓰고 네. 그 취미나 특기가 이 직무에 어떤 점이라도 연관이 되는지를 찾아라.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프로필을 쭉 훑어봤는데요. 자기소개서 내용에 어떤 소재를 좀 제일 어필하면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두 가지에 항상 아까부터 반복했던 이야기인데 사회 경험을 어필하는 사회 것. 경험. 예. 사회 경험. 그것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이분은. 사실 그게 가장 큰 무기인데 네. 그게 인턴이건 정규직이건 뭐 네. 계약직이건 간에 사회생활을 통해서 얻었던 노하우나 뭐 네. 근태 관리의 중요성, 선배님들한테 부당한 진료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네. 뭐 대인 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를 어필을 하셔야 돼요, 이분은.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인 최원성 멘토님께 궁금한 점을 적어서 보냈는데요. 네. 한번 볼게요. 네. 영어 점수는 어느 정도가 마지노선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궁금해할 문과생인데요. 토익이 835점이에요. 사실 네.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만약에 2002년도 월드컵 때 아시죠? 네. 그때면 이 점수면은 다 놀았기 높았죠. 때문에 그때 그 여름에 네. 높아요. 그때 다 900 놀았습니다. 넘은 거랑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인플레가 심해져서 네. 그렇죠. 835면은 어필 못해요. 네. 그래서 마지노선을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고고 익선이에요. 높을수록 좋아요. 사실은 토익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마지노선을 정한다. 제가 봤을 때는 네. 800입니다. 800. 네, 그러니까 마지노선. 마지노선이다죠. 네, 마지노선. 자, 그러면 800. 어쨌든 이분은 마지노선을 넘기셨네요. 마지노선은 835 니까. 넘겼습니다. 네. 네네. 예, 하지만 마지노선, 고고 예, 익선이라는 거. 고고 익선이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 쓴 그 자기소개서는 어떤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현대 HNS-에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입사를 위해 노력했던 점은 무엇입니까?가 질문이네요. 예. 어떻게 썼는지 보기 전에 네. 멘토님이 소제목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소제목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볼게요. 열정과 경험으로 고객 만족을 이끌겠습니다. 라고 해줬는데요. 재한 네. 씨가 보기에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드디어 선생님 말씀이 뭔가 이제 와닿는 게 열정으로 이제 이끌겠다라는 말이 조금은 식상하지 않나 이런 표현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너무 교과서가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다 봤는데 네. 내용은 솔직히 굉장히 잘 썼어요. 네. 근데 소제목이 이게 여기서 그냥 끝나네요. 그러니까 별로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정과 경험으로 고객 만족을 이끌겠습니다. 이건 가로 넣기에도 맞출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열정과 XX로 네. 하겠다. 그럼 당연히 경험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소제목을 바꾸셔야 돼요. 현대 HNS에 지원한 이유잖아요. 네. 네. 그리고 입사를 위해 노력했던 점. 근데 현대 HNS에서 뭐 가장 꼭 필요한 뭐 세일즈 스페셜리스트가 되겠다. 네. 차라리 그런 게 더 식상하지만 열정, 뭐 경험 이런 얘기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새롭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소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풀었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열정과 경험으로 고객 만족을 이끌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쇼핑과 트렌드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자취를 하게 되면서 온라인 쇼핑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 봄이야, 너 또 인터넷 쇼핑하니? 그만 사라, 그만 사. 다양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것에 기쁨을 느꼈고 상품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상품과 트렌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또한 전공 수업이었던 마케팅과 경제학 공부를 통해 소비자 이론 및 유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좋은 상품을 통해 고객님께 행복을 전달하는 인재가 되어 이커머스 직군에서 근무하는 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현대 HNS에 입사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으로는 첫째, 쿠팡과 삼성 웰스토리몰에서의 사전 직무 경험입니다. 이를 통해 상품 등록 및 판매의 기본적인 업무를 배울 수 있었고 각 시즌마다 명절, 프로모션 등을 경험하면서 유통의 흐름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유통업을 진로로 삼고 나서는 유통관리사 2급을 공부하고 취득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통이론과 실무를 배우며 저의 지적 능력을 키웠고 더 많은 유통 세계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한 경험과 그 자격증 취득한 이유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할 것 같은데요. 멘토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영화로 보면은 예. 그 예고편이 보면은 되게 이 영화 보고 싶다. 이게 지금 자기소개서가 이 지원 동기랑 이제 면접을 보기 전에 예고편이잖아요. 네. 자기소개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류장에서 본다면. 네. 근데 좋은 얘기를 글을 잘 쓰셨는데 좀 약해요. 네. 이 자기소개서. 왜냐면 일단 소제목은 제가 지적을 했고 네. 소제목은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 유통업을 진로로 삼고 나서는 유통관리사 2급을 공부하며 취득했습니다. 다음에 네. 이를 통해서 유통이론과 실무를 배우면 당연히 유통이론과 실무를 배웠겠죠. 근데 그중에서 그 자격증 취득해서 네. 구체적인 얘기가 한 줄은 나와줘야 돼요. 어떤 이론을 배워서 그게 접목시키겠다. 네. 그런 얘기가 했는데 배웠고 저의 지적 능력을 키웠다? 그건 빼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지적 능력 당연히 키웠죠. 당연히 네. 키웠겠죠. 그래서 더 많은 유통 세계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데 아니요. 자격증 공부를 통해서 유통 세계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간접적으로. 그건 실무를 통해서죠. 그래서 네. 아까 그러고 이제 사전 직무 경험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소개서에. 네. 보면은 역시 이분이 정체를 안 드러내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신분으로 들어간지가 되게 궁금해요. 네. 두 가지는 면접 때는 제가 반드시 태클을 걸 거고 네. 여기서도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봐서는 인턴십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아르바이트인가 뭐 이런 의문이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썼으면 좋겠고 네. 글을 이분은 사회생활도 했고 또 조언도 많이 받으셨는지 흐름은 잘 썼어요. 비문도 없고 네. 내용도 기승전결식으로 잘 썼는데 네. 예고편 치고는 너무 흥미가 없지 않나. 이쪽에는 지원한 분이 통통 튀게, 톡톡 튀게 좀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대기업 공채 그룹사 뭐 경영 지원이나 인사 뭐 총무 이런 데 지원하는 느낌이 좀 나요. 평범한 느낌? 그렇군요. 교과서 같고. 예. 알겠습니다. 자, 소제목을 좀 더 참신하게 그리고 경력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내용도 한번 볼게요. 네. 지원 직무에 대한 본인의 핵심 역량을 경험과 관련하여 서술하여 주십시오. 그렇죠. 일단은 현대 HNS는 일단은 지원자 역량을 좀 확실하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역시 이제 소제목을 좀 어떻게 썼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소통과 책임감으로 얻은 성취감. 아까는 열정이었는데 이번에는 소통과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예. 좀 다소 식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게요. 멘토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분은 그 식상할 뿐더러 그 소제목에 대한 집중적인 좀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소제목만이라도 이왕이면 바꾸면- 좀. 네. 네. 소통과 책임감으로 얻은 성취가 너무 졸려요. 좀 제가 감기 기운에 약간 나왔는데 제 목소리처럼이라도 개성이 강해야 되는데 네. 이분이 소통과 책임감으로 얻은 성취감은 내용이 안 맞아요. 현재 HNS 같은 네. 곳에서는. 그래서 좀 카피라이터처럼 이렇게 멋진 광고에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이분은 제가 보기에 영화 감상을 많이 한 분이라고 했지만 네. 영화 감상을 그렇게 많이 한 분 같지는 않다. 영화 감상을 진짜 취미처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기발한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분 면접 때 최근에 본 영화, 감동을 느꼈던 영화 다 물어보고 싶어요. 이따 물어볼 겁니다, 제가. 네. 진짜 영화 감상인지. 네. 막 쥐라기 공원 나오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쥐라기공원. 쥐라기 공원 무시한 얘기는 언제적 아니지만. 쥐라기공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주인공은 이 질문에 대답을 잘 했는지 네, 그쵸? 자기소개서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볼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통과 책임감으로 얻은 성취감. 온라인몰 영업은 상품을 보는 눈과 더불어 소통, 책임감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소통과 책임감이란 역량으로 온라인몰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곧 있으면 추석입니다. 이제 우리가 실수 없이 잘해야 매출이 팍팍 오른다는 거 잊지 마세요. 삼성 웰스토리몰에서 2번의 명절 시즌을 보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추석과 설날 같은 명절 시즌은 식품 상품들이 평소보다 3배 이상의 주문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명절 시작 한 달 전부터 새롭게 몰 메인과 카테고리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시기였던 만큼 디자이너님들과 협력사 MD님들 사이에 중간 역할자가 되어 서로의 소통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를 꼼꼼히 체크하며 기록하였고 책임감을 갖고 소통하였습니다. 한편
식품 매장의 카테고리별로 명절 기획전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때 가격, 트렌드, 연령층을 토대로 타겟층을 나누어 상품들을 선별하였고 고객님께 입소문한 상품들은 따로 타 쇼핑몰과 인터넷 잡지 등을 검색하여 인기 있는 순으로 기획전을 생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획전을 계속해서 임직원 게시판을 통해 노출시키며 발빠르게 고객님의 구매 의욕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했고 상품 판매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본인이 가진 경험을 자세하게 풀어낸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 그런가요? 멘토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 네네. 네. 그러니까 유재환 MC님 자기소개서나 네. 황보미 아나운서님 자기소개서 우리가 다뤄봤잖아요. 네. 그때 솔직히 재밌었거든요. 네. 이거 솔직히 이분은 제가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네. 너무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방송은 재미있는데 자기소개서는 재미없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 재미가 없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글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네. 재미없는 건 글의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웰스토리몰에서 에피소드가 하나만 네. 실수를 했거나 실수를 해서 극복을 했거나 네. 혼났는데 그걸 고쳐서 더 인정받았거나 그런 에피소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시킨 업무 한 내용이에요. 명절 때 네. 바빠서 시켰는데 그냥 소통해서 열심히 해서 잘했다. 네. 문제없이. 그 내용이라서 구체적인 에피소드로 바꿔야 됩니다. 내용을. 이거는. 네. 두 번의 경험이 있잖아요. 사회 경험이. 네. 첫 번째 경험에서 에피소드, 두 번째 경험 에피소드. 그래서 그게 어떻게 기여가 됐는지. 그래서 내가 앞으로도 현대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기여한 사람이 되겠다. 난 이렇게 짧게 있는데도 그렇게 기여했기 때문에 길게 정규직으로 롱런하면 정말 엄청 기여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그냥 그날 업무 일지 같아요. 했던 한 달 동안의 업무 일지를 쓰시오. 네. 이겁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고 표현을 좀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소통과 책임감이라는 표현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소제목을. 그러게요. 재현 씨 좋은 아이디어 있나요? 저는 소통과 책임감을요 영어로만 써도 조금은 새로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통이 영어로 뭐더라? 커뮤니케이션이요. 아, 네. 네. 그리고 책임감이 영어로 뭐더라? 제가 답하겠습니다. 리스판서빌리티입니다. responsibility. 네네. 그렇게 쓰면은 얘가 무슨 말을 쓴 거야라고 하고 조금 다르게 보지 않을까. 네. 다들 영어 토익 쓸데없는 허세로 보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요? 네. 이거 보는 사람들도 토익 점수가 꽤나 될 테니 재밌게 보지 않을까 했었는데요. 네. 어떤 게 나을까요? 좋습니다. 영어 차라리 나아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시선을 끌려면은 소통과 책임감으로 얻은 성취감 말고 네. 경험이 두 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과 쿠팡으로 얻은 네. 사회 노하우, 뭐 사회생활, 뭐 그런 식으로 고유명사가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고유명사가 안 들어가고 소통, 책임감이라는 단어 너무 많이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 내용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네. 이 삼성 웰스토리와 쇼핑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 얘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은 쿠팡이랑 삼성에서 이야기는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네. 진짜 나와줘야 되는데 네. 자기소개서 항목이 여러 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항목에 쿠팡 얘기, 삼성 얘기, 또 다음 항목에서 또 쿠팡 얘기, 그게 아니라 쿠팡에서 에피소드 하나, 굵직한 거 하나, 네. 그다음에 다른 항목에서 또 삼성에 대한 거 하나, 또 다른 데서는 또 쿠팡에서 또 다른 얘기를 또 하나, 그런 식으로 한 항목에 사회 경험 하나에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끌어서 핵심만 요약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로. 예. 네. 예. 자, 그러면 주인공이 보내온 다음 궁금증도 한번 볼게요. 네. 성격의 단점은 어느 정도 써야 되나 이런 것을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이 장점과 단점을 쓰는 게 네. 줄타기와 똑같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장점을 항상 제 자기소개서에 대한 철학은 장점을 뭐라도 얘기를 하면 뭐 착하다는 게 장점이면은 그 for example 네. 에피소드가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장점이 얘가. 그리고 네. 그게 여기랑 현대랑 이어져야 되고 네. 단점도 역시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나와줘야 되고 그 단점에 대한 극복 솔루션이 나와줘서 그 네. 단점이 어쩌면 현대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난 고칠 생각이 없다라고 해도 점수를 네. 받아요. 그저 뭐 뻔한 단점, 뻔한 장점 5대5로 나눠서 쓰고 끝 이런 게 아니라 에피소드랑 이어야 돼요. 네. 장점에 대한.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나설 차례죠. 재환이와 보미의 B급 B급 처방전. 처방전. 네. 네. 전 오늘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보미 씨가 먼저 한번. 알겠습니다. 네. 저는요, 예고편을 액션과 스릴러처럼 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대단하세요. 좀 너무 밋밋하고 재미가 예. 없는 느낌이 들어서 네네. 액션이랑 스릴러처럼 좀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을 갖고 볼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쓰면 네네. 그 읽는 분이 시선을 떼지 않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재한 씨는요? 제 대신 하나 더 해주세요. 그냥. 그러면요, 저는요, 조금 더
제목에 집중하라. 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제목이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쉬운 제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런 거를 좀 신경 썼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유지아 MC님이 네. 작곡 음악을 네. 작곡가시니까 지금 이 방금 멘트만 보면은 네. 작곡가로서 이제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음악 그런가요? 프로에서. 네네. 그 제목이 사실은 곡 제목이랑 같은 네네. 거잖아요. 이게 지금 비슷해요. 소중한 네, 거잖아요. 맞아요. 되게. 네네네. 곡 그렇죠. 제목 때문에 뜨거지고 하는데. 맞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 황보미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아까 스릴러 같이 들어가라고 두 장르가 같이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신 건가요? 네, 액션과 스릴러처럼. 액션과 스릴러처럼. 전 제목에 손을 들고 싶은데 오늘. 네. 제목이에요? 제목이 오늘 또 비기면 안 되잖아요. 오늘은. 네. 왜요? 그래서 제목이 여기서 아쉬웠고 네. 액션과 스릴러는 맞는 말씀이신데 네. 제가 왜 손을 들었냐면은 네. 최근에 컨저링이라는 영화 2를 봤는데 네. 기대를 하고 봤거든요. 네. 근데 실망했어요. 왜냐면 모든 장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액션, 스릴러, 뭐 가족 영화, 코믹 뭐 다 들어가 있어서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르는 하나로.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얘기할 걸 아쉽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기소개서에 쓰여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모의 면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만 되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좀 말로 하라고 했으면 되게 좋겠어요. 예, 좀 말하고 네. 싶거든요. 재현 씨가 워낙 말씀도 잘하고 네.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잖아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모의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닙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멘토님 한번 질문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거죠? 태클이자 질문이자 예. 진짜 궁금해서 질문할 건데 네. 도대체 이 두 번의 사회 경력이 네. 신분이 예. 뭐였냐? 삼성과 쿠팡 예, 3개월, 10개월의 정체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정을 둘 다 둘 다. 인턴십이었다고 한다면 아, 면접관이 되게 반할 거예요 아마. 네. 예, 근데 지금 면접에서는 네. 조언을 드려야 되니까 네. 정규직으로 근무했다가 그만뒀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재밌겠죠? 그렇죠. 인턴이면 뻔하잖아요. 어차피 뭐 네, 네, 사회 네. 경험이 됐다, 뭐 대인관계로 이런 거 말고 진짜 3개월, 10개월 이분이 네. 회사를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네, 자, 그렇죠. 그 상황에서 제가 여쭤볼 겁니다. 누구한테 예. 여쭤볼까요? 제가 먼저 대답하겠습니다. 흑기사니까.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사정이었습니다만 사내 연애가 문제였습니다. 한 친구와 만나다가 2개월쯤 만났을 때 헤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사를 다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남들과의 시선과 그런 것들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직을 했는데 그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또 영화 감상이 저의 특기이지 않습니까? 영화를 한 편보다 또 눈이 맞아서 사귀어 버리게 됐는데 헤어지다가 또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만큼은 사내 연애나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정말 일에만 몰두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 다 연애 사랑. 연애였습니다. 사랑꾼이네요. 네, 사랑. 물란이 아니라 네네.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그 연애를. 예, 저는 사랑하고 방송이니까- 싶습니다. 아, 네네. 그래요?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지 않았고요. 사랑했었습니다. 근데 이 헤어질 때보다 문제가 된다는 걸 두 번의 경험에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 세 번째는 절대 이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되게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내가 태클에 걸린 것 같아? 제가 태클을 받은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더 이상 이 회사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면접관님. 일단 평가는 네. 솔직한 걸 좋아한다면 네.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네네. 너무 솔직하잖아요. 네. 지금 뭐 다른 이유로 뭐 비전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성 네. 연애 때문에 연애 부담돼서 때문에. 그만뒀다. 네네. 근데 걱정되는 게 그럼 세 번째 우리 회사에서도 네네. 가뜩이나 지금 외모도 예쁘신데 네네. 유지한 그러니까 담당 지원자가 네. 그렇다고 치고 근데 현대 우리 쪽에 남성들이 되게 많은데 또 이렇게 연애했다가 그만두면은 우리한테는 손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좀 걱정이 돼요. 이번만큼은 안 하겠다고 그래서 확실하게 약속을 확실하게 하셔도. 약속. 예, 사람이 세 번 실수하는 거는 그때부터는 아웃이지 않습니까? 솔직하고 두 회까지만 예. 실수를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한 답에는 좀 어이는 없지만 네. 내용에 대해서 어이는 없지만 네,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솔직하니까. 예, 예. 두 번째 질문은 네. 네. 이분이 이제 그 경력 아까 보셨겠지만 유통관리사도 있고 다양한 네. 경험이 있어요. 네. 근데 전 딱 태클해 보고 싶은 게 어떤 소제목을 되게 못 쓰고 드라이하게 쓰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영화 감상이라고 한 취미는 난 꼭 짚고 넘어가거든요. 저는 네.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 하나, 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최악의 영화 하나, 오. 그리고 최근에 본 영화 하나. 음. 외울 수 있겠지? 세 개요? 세 개.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부터요. 그 이유랑. 좋아- 이거 가장 세 개 물어보면 좋았던 나오거든요. 거, 진짜 영화 좋았던 감상인지. 거 최근에 본 거. 가장 최고의 영화는 뭐예요, 본인이? 제 인생의
최고의 영화는 네. 반지의 제왕. 반지의 영화 제왕. 감상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계속 들을게요. 왜요? 사실 일상의 틀에 박혀 있다 보면 어딘가를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맞아요. 그 영화가 약간 대리 만족을 시켜줬다고 해야 할까요? 넓은 들판에서. 1, 2, 3편에 나눠서 엄청난 대여정을 떠나는 거에서 뭔가 대리 만족과 쾌감을 느꼈던 반지의 영화였던 제왕 것 같아요. 시리즈는 다 보신 거예요, 그럼? 네네. 감독 이름이 뭐죠? 유재한 감독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영화 만든 적이 없어서. 감독 이름이 조앤 자, K 이런 태클이 롤링. 걸려요. 이런 태클이. 어, 자, 그리고 최근에 본 영화는요? 최근에 본 영화는 덕혜옹주를 봤습니다. 장르가 뭐죠? 덕혜옹주 장르는 역사에 기반한 사실 픽션인데요. 장르를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에 자, 여기서 또 태클 걸렸죠? 누아르? 자, 느와르는 지금 이 아니고요. 상황이 느와르인데요. 상황이 느와르예요. 상황이 느와르.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네. 이제 최악의 영화. 최악의 영화. 본인 거 봤을 때 이제 정말 후회한 영화 봤는데 이거 얘기해도 될까요? 그 영화를 만드신 분들의 노력이 있으니까. 최악의 영화라는 표현은 그 영화가 별로라는 게 아니라 기사 나는 거 본인이 아닙니까? 기대하고 봤다가 아니다. 이게 실망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작품 비방은 아니에요. 네. 예. 저는 B형 남자친구 영화를 제가 영화를 보면서 처음으로 졸아봤어요. 제가 아. 웬만하면 영화비가 아까워서 절대 자지 않거든요. 아나운서는 기사 나겠는데. 황범이 비혼 남자친구 보고 졸았다. 배우가 누가 나왔죠? 이동건 씨와 한재 씨가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앞부분만 이제 기억이 나고 예. 뒷부분은 졸아서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화 감상 취미를 네. 만약에 실제 굉장히 솔직하게 답을 하셨잖아요. 제가 예, 짜고 한 게 예. 아니기 때문에 예, 라이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제 영화 감상으로 해서 이렇게 태클을 걸렸다면은 이거는 핸디캡이 돼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영화 감상을 취미로 할 땐 조언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조언을 또 드려야 되잖아요. 네. 실제 그 반지의 제왕이 진짜 최고 영화로 생각 안 하더라도 네. 감독 언제 만들어졌는지 배경이 언제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쉽지 않군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실제로 영화 감상이 취미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예. 그렇죠. 영화 볼 그렇죠.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아직 네. 아쉽게도 지금 우리가 이게 진짜 영화 감상이 취미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 어쩔 수 없었던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멘토님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사회 경험도 있으시고 유통관리사 자격도 있고 다양한 경험도 있어서 훌륭하세요. 네. 근데 자기소개서 쓴 내용을 봤을 때는 면접 때도 이 자기소개서처럼 글은 잘 썼어요. 근데 이렇게 튀지 않고 개성이 없이 네. 지루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 소제목 바꾸고 좀 개성이 강하게 어필하고 그리고 항목별로 쿠팡과 삼성에서의 경험을 에피소드를 좀 재미있게 해서 우리가 한편 영화를 보는 느낌으로 해서 쇼핑몰 온라인에서 세일즈를 하실 분인데 네. 한 발 앞서 나가야 되거든요, 트렌드를. 네. 네. 그런 개성과 창의력을 주도하는 분이 되려면 자기소개서랑 면접에 대해서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면적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면적으로 좀 조언입니다. 수정이 필요할 예.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소제목을 참신하게 하고요. 개성을 좀 더 강하게 글을 쓰고요. 마지막으로 에피소드도 재밌게 써본다면 더 나은 자기소개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인터넷 영업부에 지원하는 취준생의 자기소개서를 파헤쳐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어떤 직무 도전자일지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의 도전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